저는 30년 동안 신장 건강을 연구해온 박사입니다. 제 이름은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의 사례를 보고 연구해 왔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아내에게 신장 이상 신호가 나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아내가 화장실에 다녀오고 나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소변에 거품이 생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일시적인 현상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계속 거품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0년 동안 신장 연구를 해온 제가 정작 제 가족의 신호를 놓칠 뻔했던 거예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신장을 망치는 건 특별한 병이 아니라는 걸요. 암도 아니고 유전병도 아니었습니다. 정답은 바로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아침 습관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당연하게 반복하는 그 작은 습관들이 조금씩 신장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정말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자각 증상 없이 진행되거든요. 신장은 정말 놀라운 장기입니다. 망가지기 시작해도 우리 몸이 느끼지 못해요.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도 별다른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겁니다. 증상을 느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거든요. 제 아내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건강했어요. 평소에 아픈 곳도 없었고 활력도 넘쳤습니다. 그런데 소변 거품이라는 작은 신호가 나타났을 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놓치면 절대 안 되는 경고라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겪었던 그 실체를 여러분께 낱낱이 공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아침 습관이 신장을 망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정말 간단한 습관 교정만으로도 신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소변 보실 때 거품이 많이 생기거나 색이 탁하거나 하는 증상 말이에요.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 아내 이야기를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내는 평생 특별한 병력이 없었어요. 감기도 잘 안 걸리고 늘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주변에서도 건강한 분이라고 칭찬을 많이 들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소변에 거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가끔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거품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맥주 거품처럼 뽀글뽀글하게 올라오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연구자로서의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이 신호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느꼈어요. 소변에 거품이 생긴다는 건 단백질이 빠져나간다는 의미거든요.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아내의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뭘 먹는지, 어떤 순서로 하루를 시작하는지 세밀하게 관찰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첫째, 기상 직후 바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물도 안 마시고 바로 진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들이키는 게 습관이었어요. 둘째, 아침 식사는 항상 국물 위주였습니다. 된장국, 김치찌개, 미역국 이런 것들이 매일 식탁에 올랐죠. 국물을 좋아해서 2그릇씩 먹을 때도 많았어요. 셋째, 물을 정말 안 마셨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느낄 때만 조금씩 마시는 정도였어요. 하루에 물을 3잔도 안 마실 때가 많았습니다. 넷째, 가끔 관절이 아프면 진통제를 공복에 복용하곤 했어요. 이 모든 습관들이 신장을 혹사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하나는 사소해 보이지만 매일 반복되면서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었어요. 마치 작은 돌멩이가 쌓여서 큰 산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아내에게 하나씩 설명해 줬습니다. 왜 이런 습관들이 위험한지,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렸어요. 처음엔 아내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바꾸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저는 설득했습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요. 그래서 작은 습관 교정을 하나씩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기, 커피는 식사 후 30분 뒤로 미루기, 국물은 밥만 먹고 짠 음식 줄이기, 하루에 물 6잔 이상 마시기. 이렇게 작은 변화들을 실천하기 시작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과 2주 만에 소변 거품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한 달쯤 지나니까 거품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색깔도 맑아지고 냄새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더 놀라운 건 다른 변화들이었습니다. 아내가 항상 느끼던 피곤함이 줄어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한 느낌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혈압도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가끔 혈압이 올라가서 걱정했었는데 이제는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내용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핵심적인 실천법을 놓치게 되실 겁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아침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여러분의 신장을 살리고 건강한 노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신장을 망치는 아침 습관 4가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연구하면서 발견한 가장 위험한 습관이 바로 공복에 커피를 마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저도 이해합니다. 커피의 그 향과 쌉싸름한 맛이 정신을 번쩍 들게 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정말 큰 문제가 됩니다. 카페인이 텅 빈 위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신장으로 가는 혈관이 급격하게 수축됩니다. 혈관이 좁아지니까 신장에 공급되는 혈액의 양이 줄어들어요. 동시에 혈압이 치솟습니다. 신장은 혈압에 정말 민감한 장기예요. 혈압이 갑자기 오르면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이 손상을 입습니다. 이게 매일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이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한국신장학회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공복에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있는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조사했더니 단백뇨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대요. 2배라는 건 정말 큰 차이예요. 제가 만난 분 중에 박민호 73세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 어르신은 매일 아침 에스프레소를 마시는 게 유일한 낙이셨어요. 진하고 쓴 에스프레소를 공복에 한 잔씩 드시는 게 평생 습관이었죠. 처음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단백뇨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소변 검사를 했더니 단백질 수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결국 본격적인 관리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아침 습관이 어떠신지요? 그랬더니 딱 그 대답이 나왔어요. 일어나자마자 에스프레소를 마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렸습니다. 커피는 식사 후 30분이 지나고 나서 드시라고요.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마시면 신장에 주는 충격이 훨씬 줄어듭니다. 처음엔 힘들어 하셨어요. 평생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참고 바꾸셨더니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몇 주 지나니까 단백뇨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커피를 끄는 게 아니에요. 단지 마시는 타이밍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난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60대 이후에는 우리 몸의 카페인 분해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젊었을 때는 몇 시간이면 빠져나가던 카페인이 나이가 들면 하루 종일 몸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밤까지 신장에 계속 부담을 주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침 커피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타이밍을 바꿔보세요. 일어나서 바로 마시지 마시고 식사 후 30분 뒤로 미루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신장을 지킬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위험한 습관은 짠 국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아침에 국물을 정말 좋아하세요. 된장국, 김치찌개, 미역국, 북어국 이런 것들이 매일 아침 식탁에 올라오죠. 뜨끈한 국물 한 그릇이면 속이 편하고 기운이 난다고 느끼세요. 그런데 이게 신장에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국 한 그릇에 들어있는 나트륨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된장국이나 김치찌개 한 그릇만 먹어도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을 훌쩍 넘어버립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소금 섭취량이 얼마인 줄 아세요? 5g입니다. 찻숟가락 하나 정도예요. 그런데 된장국 한 그릇에는 이미 5g에서 6g이 들어 있습니다. 아침 국물 한 그릇으로 하루치를 다 먹어버리는 거죠. 나트륨이 많으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신장은 이 많은 나트륨을 걸러내느라 엄청난 일을 해야 해요. 마치 공장이 불가동되는 것처럼 신장이 과부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상담했던 김영식 71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어르신은 국물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아침에 국 두 그릇은 기본이고 김치도 국물에 말아서 드시곤 했습니다. 짠 음식을 워낙 좋아하셔서 간을 세게 하시는 편이었죠. 몇 년 동안 그렇게 드시다 보니 신장 기능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신장 기능이 정상의 20%밖에 안 되더라고요. 거의 끝단계까지 온 상태였습니다. 이제는 투석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조금만 일찍 습관을 바꿨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요. 국물을 드실 거면 반만 드세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조금만 드시는 거예요. 김치도 물에 살짝 헹궈서 드시면 나트륨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신장에 가는 부담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멸치 육수나 한약재를 우린 물도 나트륨 함량이 높다는 거예요. 자연 재료라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맛을 내기 위해 소금이나 간장을 넣으면 결국 나트륨이 많아지거든요. 아침마다 국물을 꼭 챙겨 드시는 편이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양을 절반으로 줄여보세요. 그리고 간은 최대한 싱겁게 해보세요. 처음엔 맛이 없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혀가 적응합니다. 오히려 그게 정상이라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세 번째 습관은 아침에 물을 안 마시는 겁니다.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에요. 밤새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계속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호흡을 통해서, 땀을 통해서 수분이 증발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몸은 탈수 상태예요. 혈액이 끈적끈적해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물을 안 마시고 바로 활동을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에 엄청난 부담이 갑니다. 혈액이 끈적하니까 신장이 걸러내기가 정말 힘들어요. 마치 걸쭉한 된장을 채로 거르는 것처럼 힘든 작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신장에 결석이 생기기 쉬워요. 대한신장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이 나옵니다. 아침에 수분 섭취가 부족한 노인분들의 신장 결석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3배나 높았대요. 3배라는 건 정말 큰 차이입니다. 이명자 66세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 어르신은 물을 정말 안 드셨어요. 대신 녹차나 홍차 같은 차만 드셨습니다. 차를 마시니까 수분을 섭취하는 거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차에는 카페인이 들어 있어요. 카페인은 오히려 이뇨작용을 해서 수분을 더 빼앗아갑니다. 몇 년 동안 그렇게 지내시다 보니 신장에 결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돌 하나였는데 점점 커지고 개수도 늘어났어요. 나중에 검사해 보니 결석이 3개나 있더라고요. 크기도 제법 커져서 시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물만 제대로 드셨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물의 중요성입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5분 정도에 걸쳐서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마세요. 천천히 음미하듯이 마시는 게 중요해요. 물 온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찬물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좋지 않아요. 반대로 너무 뜨거운 물은 식도나 위, 점막을 자극합니다.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아요. 체온과 비슷한 온도면 우리 몸이 가장 편하게 받아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무엇을 드시나요? 커피? 차? 아니면 바로 식사? 만약 물이 아니라면 오늘부터라도 바꿔보세요.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 이게 신장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네 번째로 위험한 습관은 장시간 단식과 공복에 진통제를 복용하는 겁니다. 요즘 간헐적 단식이 유행이잖아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시도하세요. 그런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특히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나 고령자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장시간 공복 상태가 되면 우리 몸에서 독소가 쏟아져 나와요. 평소에는 음식으로 희석되던 독소들이 공복 상태에서는 농축된 채로 신장으로 몰려갑니다. 신장은 이 많은 독소를 처리하느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게다가 공복 상태에서 진통제까지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최악의 조합입니다. 진통제는 신장 세포에 직접적인 독성을 줍니다. 특히 공복에 먹으면 그 독성이 몇 배로 강해져요. 음식이 없으니까 약 성분이 바로 흡수되면서 신장을 직접 공격하는 거죠. 미국 신장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정말 무서운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진통제를 복용한 사람들의 신장 손상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4배나 높았대요. 4배라는 건 정말 엄청난 차이예요. 안정호 76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어르신은 관절통으로 고생하셨어요. 나이가 드니까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여기저기 쑤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아침 진통제를 드셨습니다. 문제는 공복에 드셨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통증부터 잡아야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물만 마시고 진통제를 먹고 한참 뒤에 식사를 하셨어요. 몇 년 동안 그렇게 하시다 보니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신장이 심각하게 손상돼 있더라고요. 이제는 진통제도 함부로 못 드시는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진통제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면 드셔야죠. 대신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약은 반드시 식후에 복용하셔야 해요. 음식이 위장에 있는 상태에서 약을 먹으면 신장에 가는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단식도 마찬가지예요. 간헐적 단식을 하시더라도 너무 오래 굶지 마세요. 그리고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단식보다는 소식이 더 낫습니다.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신장에는 훨씬 좋아요. 혹시 여러분도 공복에 약부터 챙기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비타민이나 건강보조제를 바로 드시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바꿔보세요. 반드시 식후에 드시는 겁니다. 건강보조제도 조심하셔야 해요. 몸에 좋다고 과하게 먹으면 오히려 신장에 무리가 갑니다. 신장은 이런 과도한 영양소들을 걸러내느라 힘들어 하거든요. 적당히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4가지 습관이 신장을 망치는 주요 원인입니다. 공복 커피, 짠 국물, 물 부족, 공복 약 복용. 이 4가지만 피해도 신장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어떤 습관이 신장을 살릴까요? 이제 구체적인 실천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법은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겁니다.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이게 신장 건강이 시작이에요. 밤새 탈수된 우리 몸에 수분을 보충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물 온도가 정말 중요해요. 체온과 비슷한 온도가 가장 흡수가 잘 됩니다. 너무 찬물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이 놀라면서 혈관이 수축돼요. 신장으로 가는 혈류도 줄어들죠.
반대로 너무 뜨거운 물은 식도와 위 점막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물이 최고예요. 손으로 만졌을 때 미지근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딱 좋습니다. 이 정도 온도의 물을 마시면 우리 몸이 가장 편하게 받아들이고 빠르게 흡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한 번에 벌컥벌컥 들이키지 마세요. 천천히 5분에 걸쳐서 마시는 게 좋아요. 급하게 마시면 위장이 놀라고 신장도 갑작스러운 수분 유입에 당황합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기상 후 30분 동안 물 3잔 정도를 나누어 마시는 거예요. 첫 잔은 일어나자마자, 두 번째 잔은 10분 후, 세 번째 잔은 20분 후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깨어나면서 신장도 부드럽게 활동을 시작합니다. 혹시 아침에 첫물을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찬물? 뜨거운 물? 아니면 물 대신 다른 음료? 오늘부터라도 미지근한 물로 바꿔보세요. 일주일만 해보시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두 번째 실천법은 30분 황금 타임을 지키는 겁니다. 기상 후 첫 30분은 신장 기능 회복에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하루 종일 신장 건강이 좌우됩니다. 밤새 쉬었던 신장이 서서히 깨어나는 시간이 바로 이 30분입니다. 이때 갑작스러운 자극을 주면 안 돼요. 커피나 진통제 같은 것들은 신장에 큰 충격을 주거든요. 마치 잠자던 사람을 갑자기 흔들어 깨우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 황금 타임 30분 동안은 오직 물만 마시는 게 좋습니다. 천천히 물을 마시면서 몸을 깨우는 거예요. 창문을 열어서 환기도 시키고 가벼운 스트레칭도 하면서 서서히 활동 모드로 전환하는 겁니다. 30분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식사 후에는 커피를 드셔도 괜찮아요. 이미 신장이 완전히 깨어난 상태이고 위장에 음식이 있으니까 충격이 훨씬 덜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황금 타임을 놓치세요. 일어나자마자 바쁘게 움직이시고 커피 마시고 약 먹고 하시는데 사실 그게 신장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30분만 여유를 가지세요. 그것만으로도 신장이 훨씬 편해집니다. 혹시 여러분은 기상 후 첫 30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바쁘게 준비하시나요? 아니면 여유롭게 시작하시나요? 조금만 일찍 일어나셔서 이 황금 타임을 지켜보세요.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세 번째 실천법은 싱겁고 담백한 아침 식사를 하는 겁니다. 아침 식사가 정말 중요해요. 하루의 첫 식사이니까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음식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소금 대신 천연 재료로 맛을 내보세요. 다시마, 버섯, 멸치 이런 것들로 깊은 맛을 낼 수 있어요. 화학 조미료나 소금을 많이 넣지 않아도 충분히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국물을 드실 거면 반만 드세요. 건더기는 충분히 드시고 국물은 조금만 드시는 거예요. 국물에 밥을 말아 드시는 습관도 좋지 않아요. 국물의 염분이 밥에 스며들면서 더 많은 나트륨을 섭취하게 되거든요. 김치는 물에 살짝 헹궈서 드세요. 김치 표면에 묻어있는 양념을 물로 씻어내면 나트륨을 30%에서 40%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맛은 조금 덜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이게 훨씬 낫습니다. 가공식품은 최대한 피하세요. 햄, 소시지, 어묵 이런 것들은 나트륨 덩어리예요. 보기엔 작아 보여도 나트륨 함량이 정말 높습니다. 대신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드시는 게 좋아요. 아침 반찬 중에서 가장 자주 드시는 게 뭔가요? 김치? 된장국? 조림? 어떤 반찬이든 간을 최대한 싱겁게 해보세요. 처음엔 맛이 없다고 느껴지겠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혀가 적응합니다. 오히려 전에 먹던 음식이 너무 짜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네 번째 실천법은 커피를 식후 30분 이후에 마시는 겁니다. 커피를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커피가 주는 즐거움을 포기하라는 말도 아니고요. 단지 타이밍만 바꾸라는 겁니다. 공복에 커피 대신 보리차나 옥수수차를 드셔보세요. 이런 곡물차들은 카페인이 없어서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은은한 향도 좋고 속도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믹스커피는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설탕과 여러 가지 첨가물이 들어있어서 신장에 더 위험합니다. 커피를 드시려면 원두 커피를 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반드시 식후에 드셔야 해요. 제가 권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시고 30분 정도 여유를 가지세요. 그 사이에 가벼운 산책을 하시거나 설거지를 하시거나 하면서 시간을 보내세요. 그러고 나서 커피를 드시는 겁니다. 식사 후 30분이 지나면 위장에서 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됩니다. 이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의 충격이 훨씬 완화돼요. 신장도 준비가 된 상태라서 카페인을 처리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아침 식사가 바쁘셔서 커피를 미루기 어려우시다면 오후로 미루는 것도 방법이에요. 점심 식사 후에 커피를 즐기시는 거죠. 오히려 그게 낮 시간 집중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혹시 커피 없이는 하루를 못 시작하신다고 느끼시나요? 그 느낌은 사실 습관일 뿐이에요. 일주일만 바꿔보세요. 물로 하루를 시작하고 커피는 나중에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오히려 커피가 더 맛있게 느껴지실 거예요. 다섯 번째 실천법은 약과 건강보조제를 제대로 관리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약이나 보조제를 드세요. 비타민, 오메가3, 칼슘,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것들이죠. 문제는 언제 어떻게 드시느냐예요. 아침 공복에 약을 복용하면 신장에 직접적인 독성을 줍니다. 특히 진통제 같은 경우는 정말 위험해요. 음식이 없는 상태에서 약 성분이 그대로 흡수되면서 신장 세포를 공격하거든요. 모든 약과 보조제는 꼭 식후에 드셔야 합니다. 위장에 음식이 있는 상태에서 약을 먹으면 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져요. 그래서 신장에 가는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급격한 충격 대신 완만한 자극이 되는 거죠. 진통제는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정말 필요할 때만 최소한으로 드시고 반드시 식후에 드세요. 그리고 물을 충분히 함께 마셔야 합니다. 물이 약을 희석시켜서 신장에 가는 부담을 줄여주거든요. 건강보조제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몸에 좋다고 해서 이것저것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그게 신장에는 큰 부담이에요. 신장은 이런 과도한 영양소들을 걸러내느라 힘들어합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지금 드시는 약과 보조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가와 상담해서 복용량을 조절하세요. 혹시 지금 어떤 약이나 보조제를 드시고 계신가요? 비타민, 영양제, 한약, 무엇이든 식후에 드시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물을 충분히 함께 마시세요. 이것만 지켜도 신장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실천법을 모두 지키시면 신장을 망치는 습관을 완전히 끊고 건강한 노년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니까 빠뜨리지 말고 실천해 보세요.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었으니까 핵심만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잘못된 상식부터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짠 국물도 한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아침에 단식하는 것도 건강에 좋다고 믿으시고 공복에 약을 먹는 것도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이게 다 잘못된 상식입니다. 이런 습관들이 매일 조금씩 신장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 증상 없이 조용히 진행되니까 더 무서운 겁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관리는 무엇일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거예요. 30분 황금 타임을 지키면서 몸을 천천히 깨우는 겁니다. 식사는 담백하고 싱겁게 하고 커피는 식사 후 30분 뒤로 미루는 거예요. 약과 보조제는 반드시 식후에 복용하고요.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이 작은 변화들이 신장을 살립니다. 제 아내가 그랬고 제가 만난 수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습관만 바꿨을 뿐인데 신장이 회복되고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신장이 점점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혈액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게 되죠. 독소가 몸에 쌓이고 부종이 생기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결국에는 투석에 의존하게 될 수도 있어요. 투석이 뭔지 아세요? 일주일에 3번씩 몇 시간씩 기계에 연결되어서 혈액을 걸러내는 겁니다. 신장이 하던 일을 기계가 대신하는 거죠. 한번 투석을 시작하면 평생 계속해야 해요. 여행도 마음대로 못 가고 일상생활이 완전히 바뀝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하지만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투석을 받고 계십니다. 대부분 예방할 수 있었던 일들이에요. 조금만 일찍 습관을 바꿨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일들입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변이 맑아져요. 아침에 화장실 가면 투명하고 깨끗한 소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거품도 사라지고 색깔도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부종이 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붓거나 다리가 무겁던 느낌이 없어져요. 신장이 제 기능을 하니까 몸의 수분 조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혈압이 안정됩니다. 신장과 혈압은 정말 밀접한 관계예요. 신장이 건강하면 혈압도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혈압약을 먹던 분들도 양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무엇보다 건강한 노년을 누릴 수 있습니다. 투석 걱정 없이 자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도 돌보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정말 간단하니까 꼭 해보세요.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5분 정도에 걸쳐서 천천히 마셔보세요. 커피는 참으세요. 식사를 하고 30분이 지난 후에 드시는 겁니다. 그 습관 하나만 바꿔도 신장이 달라집니다. 정말이에요. 일주일만 해보시면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신장을 살리고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제 아내가 그랬고 제가 만난 수많은 분들이 실제로 경험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신장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으면 신장이 건강해지고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혹시 여러분은 어떤 음식이 신장에 해롭다고 생각하시나요? 고기, 콩, 과일?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음식들을 중심으로 다음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신장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건강한 신장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신장으로 활력 넘치는 매일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